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역대 최대 재산 분할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요. 최 회장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비해 재산 분할 액수를 대폭 늘린 판결을 내놨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고 판단했는데 재산 분할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을 제외한 665억 원만 재산 분할 금액으로 인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경영 기여분을 인정하며 뒤집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씨와 생활하며 219억 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의 위자료 액수가 적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은 가운데 노 관장의 대리인 측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한테 감사드리고 또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정한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이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김 씨가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증거인멸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기존 범인도피 방조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추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난 9일 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지 약 3주 만입니다.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구속한 경찰은 확보한 진술과 증거 분석을 토대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사건 은폐 가담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비틀거리며 차에 타는 CCTV와 최소 3병의 소주를 마셨다는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사고 당시 김 씨가 만취 상태라 판단했습니다. 사후 음주 정도를 조사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넘긴 걸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매니저에게 직접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가 하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에도 관여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범인도피 방조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인도피 교사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자수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본부장도 나란히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 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육군 12사단에서 훈련병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틀 연속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시 군기 훈련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피의자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수요일 숨지는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동료 5명에 대한 핵심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들이 군기 훈련을 받게 된 이유와 숨진 훈련병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요일에도 당시 군기훈련 상황을 지켜본 부대 내 병사와 간부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많아 경찰은 당분간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당 부대를 방문해 당시 상황이 담긴 연병장 CCTV를 확보했습니다. 숨진 훈련병이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등 얼차려 장면이 담겼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쓰러지는 장면이 명확히 찍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며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소환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은 아직 입건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중대장과 부중대장 모두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해 부대 내에서 전우조가 편성된 상태이며 불안 증세를 보여 심리상담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숨진 훈련병의 빈소가 마련된 전남 나주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눈물 속에서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연결식을 끝으로 고인은 대전 현충원으로 옮겨져 영면에 들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